안녕하세요. 저는 딸들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 집은 저와 아내, 그리고 양가 부모님끼리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첫째 아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비밀이죠.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 저희 두 딸아이가 아주 어렸던 시기에 있었던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딱 한 번의 굴곡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부부 사이의 금슬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몇 번의 낌새는 있었으나 아내의 몸이 원체 약한 편이어서 불안정하게 되기만 하더군요. 자국이 약해 2번 유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처가댁이든 저희 집이든 양가 부모님 전부 임신에 대한 어떠한 강요도 아이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아무것도 아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런 압박과 강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점차 아내와의 관계는 의무적인 관계로밖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진 아이에 대한 의지는 무척이나 컸어요. 아내는 점점 무너져가는 듯 했습니다. 저와 양가 부모님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아이 없이 둘이서 신혼처럼 알콩달콩 지내도 괜찮지 않느냐고 살살 달랬지만 아내의 뜻이 너무 완고하더군요. 나중엔 거듭된 임신 실패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는 아내를 보고 이러다 우리 아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때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자꾸 부담스러운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이를 그냥 입양하자고 했어요. 입양아인 것을 모르게 잘 키워보자고 그래서 갓난아기를 입양하자고 그렇게 아내에게 권유했습니다. 저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를 달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저희 집에 데려와 양육을 하는 것이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저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입양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며칠간의 고민을 하는 듯 했고 저도 그런 아내의 결정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전 아내의 결정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를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아이를 입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양가 부모님께만 진실을 얘기하고 남들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로 알아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죠. 매일 우울한 얼굴과 비실거리며 다녔던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지 1살이 된 예쁜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아내의 부모님도 저희가 한 어려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보수적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집에 선물처럼 딸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점차 의욕을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입양한 딸아이에게 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현지는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현지가 저희 가족 품에 옴으로써 저희 가족의 행복은 2배, 아니 4배로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지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말도 곧잘 따라하고 자신의 의견도 오밀조밀 말하는 모습이 한창 예쁠 때였죠.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왜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추운지 모르겠다며 초여름에도 긴팔로 된 잠옷을 입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던 도중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속을 다 개어냈습니다. 현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 또한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먹은 음식도 없는 듯 위액만 쏟아내던 아내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놀랬죠. 부랴부랴 현지를 앞집에다가 맡기고 저는 아내에게 겉옷만 입힌 채로 업어서 병원을 향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응급실에 가서 아내를 침대에 눕혔어요. 증상을 들으신 간호사가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와 아내는 정말 뜻밖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맡으신 분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지금 아내분께서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분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아주 지극정성이시네. 그러시면서 아내에게 언제 생리를 마지막으로 끝냈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원체 불규칙했던 아내였기에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영양제를 투여했으니 집에 가서 조심히 생활만 하면 되고 자세한 것은 산부인과에 내원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아내가 영양제를 다 맞을 때까지 저희 부부는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믿겨지지가 않아. 저도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약국을 기어코 찾아내서 임신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5개나 사들고 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고 앞집에 맡긴 현지를 데려왔죠. 많이 무서웠던 것인지 울다 지친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방에 조용히 눕히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얼떨떨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듯한 듯 붕 뜬 느낌이었어요. 한참 전부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던 아내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기된 얼굴과 눈에 눈물이 고인 아이러니한 얼굴을 하고 화장실 문을 박차고 제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5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군요. 5개의 임신 테스트기 전부 다 선명하게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정말 임신을 했던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아내는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잡아 앉히면서 아내를 진정시키고 눕혔습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이죠. 다음날 저도 아내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 각자의 회사에 연차를 내고 산부인과에 내원을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진료실에 들어갔고 검사를 실시했죠. 아내는 임신 5주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의 자궁이 매우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과 휴식이 최선이라며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아내는 그제서야 이 기쁨을 온전히 만족했고 저도 그런 아내 손을 잡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죠. 아내도 회사 측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다행히 아내의 임신을 축하했고 사직서를 빠르게 수리했지만 후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 3일 정도는 회사에 나와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임자가 나타나도 1달 정도만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정도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아내도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아내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생활을 3개월 정도 반복했습니다. 주위에서 유난 떨고 있다는 장난스러운 빈정거림에도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회식도 술자리도 전부 빠졌고 아내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노력에 너무 고마워했죠.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 주고 다시 회사에 야근을 하러 갈 정도였어요. 현지도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동생에 대한 호기심이 큰 것 같아 보였죠. 아내의 몸이 너무 약해서 정말 조금의 무리도 하면 안 되었기에 제가 모든 걸 도맡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길고 긴 10달이 지나고 우리는 또 한 명의 공주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딸아이로 태어난 것이었죠. 현자 돌림으로 짓기로 했고 둘째 딸아이의 이름은 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서 현지를 돌보고 있었죠.
현지는 자신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기다리다가 한 살 더 먹은 현지는 매우 의젓해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육아는 저와 아내의 바람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는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이 태어났지만 그 이후 무척이나 예민해졌습니다.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제가 생업의 무게를 더 짊어져야 했기에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왔으나 아내 혼자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현주가 태어나기 전 둘도 없는 모녀 사이였던 현지와 제 아내의 사이는 정말 틀어질 대로 틀어졌죠. 하지만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면서 현지를 입양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어서야 겨우 제 배 아파서 현주를 낳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이라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던 그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가 현지를 더 괴롭히는 거란 사실을 아내도 너무 예민해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저녁과 밤 시간대 또는 주말에는 그래도 제가 중재를 할 수 있으니 나았어요. 하지만 제가 없는 낮 시간은 전쟁을 방불케 했죠. 현지는 점차 영악하게 자신의 동생인 현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잠시 눈을 돌린 틈에 꼬집고 때리는 것은 예사였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코를 막거나 입을 막기도 했죠. 아내는 점점 예민해져 갔고 급기야 현지에게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지 않던 맥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죠. 그렇게 순하던 애가 빽빽 소리를 지르고 영악하고 못되게 행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 사람이라 아무리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마음 같지가 않더군요. 일단 아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잠시 처갓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지는 울부짖으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말 억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현주도 저희 집에 맡겼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런 방해 없이 말이에요. 아내는 저와 단둘이 남게 되자 현지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했고 힘에 부친다고 고백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 현지를 파양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큰 비난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 아내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아내가 너무 구석에 내몰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박적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에게 가혹하게 구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전 그런 아내를 달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현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4년을 보냈어. 그리고 현지가 얼마나 당신을 따랐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원래 아이들이 다 그렇대.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와 질투가 끝도 없이 솟아난대. 당신도 봐. 지금 너무 강박적일 정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잖아. 현주? 그래, 당신이 낳은 친딸이지. 그런데 현지도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친딸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현지가 얼마나 순한 애였는데 어쩌면 현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우리 탓인 거야.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거지. 어떻게 당신이 엄마가 돼서 파양을 입에 담아? 당신 고작 그런 마음가짐으로 현지 데려오자고 한 거였어? 여보, 자식을 기다리다 지쳐 아이를 입양하고 나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자식 복이 없는데 우리가 입양한 아이에게 동생 복이 있어서 아이가 찾아오는 거래. 우리에게 현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주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아내는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 의견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죠.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장 돈이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저는 베이비시터를 평일에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심리치료와 복직 준비를 함께 병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부부끼리 서로 토닥이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
다음날 저희는 현지를 먼저 데리러 갔습니다. 현지는 저희 부부를 보자 장모님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더니 아내가 꿇어앉아 팔을 벌리면서 현지야, 엄마 안아줘야지 하니까 타다닥 뛰어나와 엉엉 울며 자기 엄마 품속에 매달리더군요. 저와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현주를 하루 더 맡기기로 하고 그날 하루는 현지를 위한 하루로 놀아줬습니다. 현지는 동생이 태어나 자신이 받았던 사랑까지 뺏어간다는 생각에 버림을 받을 거란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었는데 상처만 준 것 같아 참 미안하고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현지에게 그날 하루 종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신경질적으로만 굴던 현지는 그날 다시 원래 저희 딸이었던 현지로 돌아와 애교 있고 착한 딸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현지에게 동생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지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배척하고 싫어하던 현지는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던 모양인지 동생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아기가 아기를 돌봐주는 모습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죠. 그렇게 점차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현지는 그 이후 저희 속 한번 썩히지 않고 아주 바르고 똑똑하게 커주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잘 자라서 그런지 현주도 그런 언니를 본받아서 바르게 자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저도 아내도 이제 친딸과 입양한 딸이란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저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희 자식들이거든요. 겨우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10살은 차이 나는 것처럼 의젓한 현지를 보고 있으면 어쩜 저렇게 바르고 예쁘게만 자란 것인지 뿌듯해 죽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도 현주 보고 제 언니 반만 닮아보라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할까요? 아내는 1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젠 쪽팔려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신이 순간 힘들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었다고 그때만 생각하면 현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기도 한 것이 그때 이후로 아내가 현지를 정말 친딸보다 더욱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주를 찾아오게 한 것도 자신이 힘들었던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준 것도 현지 덕분이란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딸만 둘이 있기도 하고 현지와 현주 둘 다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해서 홀로 남자인 저는 조금 외롭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현지가 현주를 데리고 절 찾아와서 애교를 부리는 걸 보면 현지는 저희 집 복덩이 같기도 합니다. 어딜 가든 현지 칭찬과 그런 현지를 보고 배워 잘 자라고 있다는 현주 칭찬을 듣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두 딸을 아주 잘 키워가는 것만 같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서도 현지와 현주를 차별 하나 없이 대해주신 것도 한몫합니다. 아니 어쩌면 현주보다 현지를 더 부둥부둥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저희처럼 현지를 복덩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저 속으로 감사할 뿐이죠.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느냐 또는 만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저지를 뻔했던 실수를 제가 만회했기에 지금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부모들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이 저와 아내에게도 누군가의 생명을 짊어져야 하는 경험,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굴곡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굴곡도 전부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짧다면 짧은 인생으로 경험한 바로는 아마 이기적인 입장보다는 좀 더 누군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결정이 항상 옳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면 꼭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희 가족처럼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